이집트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설의 미라 파라오의 저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라오의 저주가 올해 이집트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뭐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저주가 뭐 나왔습니까? 지난 3월 이집트에서 발생한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국제 핵심 무역로인 수에즈운하의 통행이 막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 그 피해액은 무려 10억 달러, 1조 1,1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그런데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요. 이건 파라오의 저주다. 왕의 안식을 방해하지 마라. 수에즈운하 사고가 파라오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수에즈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갑자기요? 이 사고 발생 전 이집트 정부가 수도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신왕국의 절대 군주 람세스 2세,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 등 이 고대 파라오와 왕비의 미라 총 22구를 신축한 국립문명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발표. 그리고 수에즈운하 사고 발생 3일 만인 3월 26일에는 소하그 지역에서 열차 추돌 사고로 32명 사망. 그 다음 날엔 카이로에서 건물 붕괴로 18명 사망. 불과 며칠 새 각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고들이 났으니까 네. 저 같으면 두려워서 그냥 계획을 취소할 것 같거든요. 아하. 옮겼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3일 파라오 골든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됐어요? 와, 진행했네 그냥. 야, 진짜 국가 행사다 완전히. 파라오 골든 퍼레이드는 오케스트라와 대합창단이 장엄한 곡조를 연주하는 가운데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의장대, 군악대 행렬이 이어졌고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장례식 때 쓰던 목선을 본뜬 운구 차량들의 행진이 거행됐습니다. 야, 이거 자체가 진짜 엄청난 문화 대행사였네요. 골든 퍼레이드네 진짜. (1993년) 러시아 고고학자 나탈리아 폴로스마크가 알타이 공화국의 우코크 고지대 탐사 도중 고분에서 항구의 미이라를 발견,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약 2,500년 전 25살에 사망한 왕족으로 추정되는 미라, 얼음공주. 당시 발굴팀은 얼음공주를 러시아로 옮겨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알타이 원주민들은요. 얼음 공주를 돌려달라. 얼음 공주를 노하게 하지 마라. 라며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그 이유.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얼음공주가 영토를 침입한 다른 부족들과 싸우다가 전사. 하지만 사망 직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안식이 곧 왕국의 안식이니 나의 안식이 멈추는 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릴 것이다. 아, 유언이 저주 같아요. 무서워. 역시 뭐 파라오의 저주처럼 나의 안식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저주였던 거네요. 하지만 발굴팀은 얼음공주 미라를 러시아로 가져갔습니다. 불길하다. 자, 그런데 이후 얼음공주 무덤이 있던 지역에서 지진과 홍수가 연이어 발생. 알타이 원주민들은 이것이 얼음공주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홍수 나고 그런 게 딱 맞는 얘기잖아요. 지진 나고. 현실화 됐네요. 그런데 얼음공주의 저주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10월 러시아 당국은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큰 얼음공주 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당국의 발표 당일 알타이 공화국을 강타한 진도 7.3의 강진. 무려 46년 만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지진에 수천 채의 가옥이 붕괴됐고 사상자는 무려 1,800명에 달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세게 왔는데요. 너무 딱딱 들이맞네. 네. 딱딱 들어맞죠. 네. 알타이 원주민들은 거대한 빈소를 짓고 얼음공주에게 용서를 비는 의식을 치르며 저주가 풀리길 기도했는데요. 심지어 알타이 정부도 러시아에 정식으로 얼음공주 반환을 요구. 결국 2012년 얼음공주는 알타이의 국립박물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 또다시 알타이를 강타한 규모 5.0의 강진. 이에 알타이 공화국 원로에서는요. 얼음공주의 저주를 풀기 위해 얼음공주 미라를 재매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알타이 법원은 얼음공주의 고분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매장이 불가하다고 판단. 결국
얼음공주는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알타의 원주민들은 또다시 얼음공주가 분노하지 않을까 지금도 그녀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4위 공개합니다. 독일의 저주받은 모모. 1936년 10월 독일 북서부 비렐름스하펜에서는 나치 독일의 막강한 기술력으로 탄생한 군함 샤른호르스트의 진수식이 거행됐는데요. 그런데 당대 최강의 군함 샤른호르스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저주받은 군함이었습니다. 오, 왜요? 군함이 왜? 무슨 일 있었나요, 저 안에서? 1936년 10월 진수식을 앞두고 바다에 계류해 있던 샤른호르스트가 갑자기 바다로 떠밀리며 다른 소형함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우여곡절 끝에 진수식이 강행됐는데 이날 축사를 낭독한 14살 소녀가 불과 며칠 뒤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아, 그러나 저주받은 군함의 불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939년 함포 하나가 군함 내에서 폭발, 해군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며칠 뒤 군함 내 포탑의 환기 장치가 고장나 1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까지 연이어 일어난 겁니다. 아이고야.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사고 날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샤른호르스트의 잇따른 사고에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됐어. 맞아. 처음부터 불길했어. 사실 샤른호르스트 진수식이 열리기 6년 전인 1930년 건조 중이던 군함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요. 이 사고로 60여 명의 사망자,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함을 만들 때부터 진수식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건조로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원혼들이 군함에 저주를 내렸다는 소문이 퍼지며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저주받은 군함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건조 과정에서부터 너무나 큰 사고가 있었나. 진짜 뭔가 쓰이긴 했나? 그러니까. 네,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 그리고 결국 1943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공격으로 침몰한 샤른호르스트. 당시 무려 1,900여 명의 독일 해군이 사망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대표 군함에서 저주받은 군함으로 기록된 샤른호르스트. 혹시 군함을 만들 때 사망했던 억울한 원혼의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3위를 공개합니다. TV판 데스노트 모모모들의 비극.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일명 데스노트. 그런데 데스노트가 TV판으로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TV판 데스노트요? 그리고 TV에 뭐 언급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TV판 데스노트는 바로 미국 유명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의 리얼 다큐 데들리스트 캐치입니다. 이름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시즌이나 방영되며 인기에 힘입어 게임으로도 제작된 이 프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업 환경이라는 알래스카주 베링해에서 바닷물이 얼 정도로 혹한의 날씨에 위험천만한 킹크랩 잡이를 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마치 데스노트처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사망하거나 사고에 휘말리는 등 불운이 뒤따라서요. 한편으론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말만 들어도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름만 올리면은 뭐 사고를 당한다고 하니까.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긴 합니다. 극한 환경이긴 해요. 근데 이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소식을 들으면 과연 이 때문일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시고요. 그래요? 데들리스트 캐치의 데스노트를 살펴보면 2011년엔 시즌 7에 출연한 저스틴 테니슨이 호텔에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어머. 2015년엔 시즌 7 출연자 토니 라라가 수면 중 심장마비로 사망. 2018년엔 시즌 2, 3에 출연한 블레이크 페인터가 자택에서 사망했고요. 지난해엔 말론 레이에스와 닉 맥글라샨이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왜 이렇게 다 죽어요? 와, 무섭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것도 뭐 조업 중에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랬다니까.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가 더 소름 돋는 건요. 출연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그 저주가 서린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잭 앤더슨의 동생이 2009년 폐렴으로 사망한 데 이어 2010년엔 그의 아버지가 실종됐다가 2년 뒤에 유골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데들리스트 캐치의 프로듀서 조 맥마흐는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 이렇게 수많은 불운을 몰고 온 데들리스트 캐치의 저주가 끊이질 않자 언론에선 가장 저주받은 TV 출연진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요. 데들리스트 캐치는 현재도 큰 인기를 얻으며 방영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1992년)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 교통사고로 사망. 1993년 사랑의 커트 프리츠 등정 도중 눈사태로 사망. 2002년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 뇌종양으로 사망.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전해진 사망 소식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죽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사망한 시기도 좀 차이가 나고 아무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전혀 공통점 없어 보이는데요? 사망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외치의 저주에 걸렸다는 겁니다. 외치가 뭐예요? 뭐야 저거? 외치는 1991년 9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국경 지역인 외치탈 알프스 산맥의 빙하지대 만년설 아래에서 발견된 약 5,300년 전에 살던 자연 냉동 미라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뿐만 아니라 가죽옷, 나무활 등 석기시대 생활상을 알려주는 유물이 꽁꽁 얼어서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서요. 고고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외치를 이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미라의 저주 같은 건가요? 가장 먼저 외치가 발견됐을 당시 현장에서 외치를 맨손으로 자루에 담아 운반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였습니다. 그는 외치 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그리고 1년 뒤에는 헨 박사를 외치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던 산악인 커트 프리츠가 등정 도중 눈사태로 목숨을 잃고 말았고요. 외치 발굴 작업을 기록한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도 역시 외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하고 몇 달 뒤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세 명이 다 그렇게 세상을 모두 떠났습니다. 다 그 발굴 작업에 함께했던 동료였고요.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인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발굴 작업에 이 세 명만 있을 것 같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외치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당시 외치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헬무트 시몬 역시 2004년 산에서 조난된 후 8일 만에 산악지대 한 개울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몬의 장례식이 있고 1시간 뒤 시몬을 찾아다녔던 조수 디터 워네크까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2005년 4월에는 외치 발굴의 조사 단장이었던 고고학자 콘라드 스핀들러까지 병환으로 사망. 어휴. 그로부터 6개월 뒤에는 외치 연구를 해온 톰 로이 박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이렇게 14년 동안 외치의 발굴과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7명. 이에 일각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외치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저주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주의. 이것을 볼 땐 반드시 유의하시오. 2015년 영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뭔데? 그냥 보기엔 너무 평범한 인형이잖아요. 이거 뭐 저주에 걸린 인형인가요? 사탄의 인형? 에나벨 같은 거야, 에나벨? 어? 에나벨? 두 분 막 뭐 속이 메스껍거나 오한이 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전 아니에요. 근데 왜요? 저 인형이 뭔데? 방금 보신 이 인형의 이름은 패기인데요. 패기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스꺼움과 오한, 두통, 가슴 통증뿐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겪는 등 당시 패기를 보고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최소 80명이나 속출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네. 이거 말하고
말하고 보여드리면 안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봐야 되는 거 지금. 아니 매스컵 우리 이제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서로. 우리는 뭐 출연자니까 그래도 이거 시청자 시청자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시청자분들께는 전체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너희 둘만은 생으로 본 거예요. 아 모자이크 쳐서 나왔어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자, 이 인형을 공개한 사람은 영국의 초자연 수사관 제인 해리스. 패기가 제인의 집에 온 뒤로부터 그녀에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며칠째 계속되는 악몽이야. 저리가 이 악령아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제인은 수개월 동안 끔찍한 악몽뿐 아니라 고열과 심각한 환각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부에게 2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녀가 패기의 존재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패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기만 했음에도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방 안에서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과 인기척을 느끼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패기가 저주받은 인형이며 패기를 본 사람에게도 저주가 내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저 화면에 팩이 좀 내리자. 내려주세요. 예, 저 그냥 올려주지 왜 계속 말고. 껴놓고 있어? 참 우리 저 아까부터 제작진 신경 쓰이네. 왜냐면 자기네들 안 보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또 현실로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네네. 저주 생각이 또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저주의 시인 건가요? 하도 패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인형으로 악명을 떨치자 제인과 다른 심령술사들이 패기를 조사한 결과 흉부 질환으로 죽은 여성의 혼이 깃든 겁니다. 아마 홀로코스트로 학대받은 영혼일 겁니다. 그다음에 패기에게 고통받은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기는 에나벨이나 로버트 인형처럼 미국의 한 유령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데요. 아 저것도 사진 또 보여줬어. 보면 몸이 아프다고 너도 나도 얘기를 하니까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괜히 막 나도 아픈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기분 탓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